안녕하십니까? 짬내서 뽕 뽑는 방송 삼선짬뽕 옥지혜입니다. 요즘 금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하반기 금 가격이 전고점을 넘으려면 어떤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미국의 실질금리가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자 금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연준이 통화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2월까지 반등했습니다. 잠시 조정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실리콘밸리 파산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금 수요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용긴축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금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7월 FOMC 이후 긴축 사이클 중단 기대가 시작되어 금 가격은 잠시 상승했으나 미국 지표가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달러와 강세가 이어져 8월 초 현재까지 금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과 실질금리, 명목금리는 음의 상관성을 띠는 편입니다. 금은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인 실질금리를 보유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보유비용이 커져 금이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즉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는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부채 협상 완료 이후 장기 국채가 발행 재개되면서 명목금리, 즉 미국채 10년 금리는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명목금리와 금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금 가격 상승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 가격 방향은 실질 금리와도 반대되는데요.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기대물가이므로 명목금리 하락 시 기대물가 상승 시 하락합니다. 따라서 명목금리 하락과 기대물가 상승 조합이 실질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때 금 투자가 촉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차트에서 명목금리는 상승하는 반면 기대물가는 완만한 하락세여서 실질금리 역시 낮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실질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인 만큼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거나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하락합니다. 작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후 금값이 올랐던 이유도 같습니다. 금은 크레딧 리스크가 없고 실물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방 세력과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일수록 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또한 주요 국가의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경기 침체에 관해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지표인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차이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 역전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2년물의 상승폭이 2022년 7월부터 급격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침체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지만 1960년 이후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것은 불황의 전조 증상이므로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당분간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실물 지표가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글로벌 경제 성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저성장 당시 금 수익률이 원자재 그룹 내부에서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한 수준이나마 침체 우려가 잔존한다는 점은 금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여타 원자재처럼 금도 대표적인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이기에 통상적으로 달러 지수와 음의 상관성을 띱니다. 미 달러가 오르면 투자자의 금 구매 비용이 늘어나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는 인플레이션과 신규 고용 둔화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추세적으로 약세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 둔화세가 지속해서 확인된다면 연준의 금리 동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달러화의 약세폭을 증가시켜 금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소멸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 둔화도 예상되는 가운데 근원 소비자 물가의 추가적인 안정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세는 금 가격을 지지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과거부터 수년간 중앙은행 준비금의 금을 상당량 축적하고 있었으며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안전자산 선호로 금에 대한 중앙은행의 수요가 확대됩니다. 최근 세계금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순매입량은 103톤으로 64% 감소해 그 수요가 1년 만에 최저치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원인은 티르키의 중앙은행이 132톤의 대규모 금을 시장에 방출했기 때문인데요. 티르키의 국내 금 수요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압력을 받아온 금괴 가격에 대한 강력한 버팀목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기관들이 금을 기록적으로 매입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흡수했는데요. 이러한 매수세의 지속 여부가 올해 금값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에 중국과 싱가포르, 폴란드가 대량 매수하기는 했지만 세계금위원회는 올해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사상 최대인 2022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티르키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한 금을 매각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여 2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금 수요는 여타 비철과 달리 장신구 수요가 압도적입니다. 산업 수요가 7% 정도의 비중만 차지하는 반면 장신구 수요는 거의 절반가량인 49%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세계의 주요 귀금속 시장으로 이들 국가의 장신구나 골드바 수요가 늘어날 때 금 가격은 상승하는 편입니다. 2분기 중국의 보석류나 골드마 및 골드코인 구매가 전분기 대비 31% 감소하면서 중국의 금 소비가 크게 둔화된 점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는 코로나 봉쇄에 따른 억눌린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소비 대국인 인도의 금 소비 역시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의 금 구매량은 높은 국내 물가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금협회는 2023년 인도의 금 수요가 전년도인 774톤보다 10% 낮은 700톤 가량으로 감소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소비국의 수요 감소는 글로벌 가격 랠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2분기 인도 금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58.1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금 가격 상승으로 스크랩 공급은 늘어나 2분기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37.6톤으로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달러 지수 약세 환경이 유효하고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입이 재개된다면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침체 여부가 불확실해 안전자산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며 인도와 중국의 장신구 소비 둔화가 이어진다면 하반기 금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 유의하시어 성공적인 금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